네, 안녕하세요. 기획팁입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좀 기분이 나쁘게 좀 약간 끝에 빠져서 좀 종합 시황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이제 조금씩 잘 나가던 주식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장이 쉬니까 그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종목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보는 게 아무래도 좀 정확하니까 그때 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거를 이제 예전부터 써놨는데 간단하게 이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경제에 이제 두 가지 덫이 있습니다. 요 덫이 있습니다. 그럼 요 경제의 덫이 뭐가 있냐? 먼저 부동산 대출의 덫이 있습니다. 이 대략 2024년 정도 되면 파산자가 우리나라에 이제 120만 이상이 되고요. 금융노예가 500만 이상이 됩니다. 주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1금융권에 있다가 연체가 되고 이러면 이제 중금리 대출로 전환을 합니다. 중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이제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0년 11월 또 이제 DSR을 시행하는데 요 DSR, LTV, DTI는 모두 다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입니다. 그럼 이제 DSR은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요. 요거 이제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종류의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합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빚,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부터 그러니까 대출 이외의 빚까지 다 합쳐져서 대출금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그거에 따른 이제 빚이 늘어나서 대출금이 축소가 되면 그 전에 대출 받았던 거에 이제 원금 일부를 상환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은행에서 날라와요. 예. 그래서 이제 DSR이 무서운 거고요. 그 다음에 LTV는 이제 시행을 했죠. 요거 이제 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가치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 요거를 이제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택가격 금액 구간 없이 LTV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거기다 이제 6억 원 이하분은 이제 LTV 50%를 적용을 받는데 9억 원 초과분은 LTV 30%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9억 원이 넘는 그 구간부터는 이제 그것도 그 금액의 30%더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 대출이 적게 나와 이제 고가 아파트나 이런 거 사기가 힘들어지므로 이제 고가 아파트나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금을 일부 상환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걸리게 되면요. 그다음에 DTI는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 대출 금액에 대한 상환 능력을 보는 기준이 바뀝니다. 이게 이제 젊은 사람이 대출을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 대출이라는 계좌는 구조는 이제 20대나 30대 때 이제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이 사람이 미래에 뭐 60세든 뭐 미래까지 쓸 돈을 미리 땡겨서 쓰는 게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는 20, 30대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대출을 더 많이 받고요. 뭐 60대나 이런 분들은 뭐 건물이 있고 그래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돈을 벌 날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총부채 상환 비율은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기간이 많은 사람들 기준으로 대출을 이제는 많이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뀜으로써 나오는 이제 그런 건 이제 그 벗어나는 것들은 이제 일부 상환 압박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는 시장의 급속한 축소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하락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로 뭐 실직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뭐 많이 작용을 하겠죠. 아무래도 수입도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대출을 못 갚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갈지 이런 거 다 스트레이트 테스트를 다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런 인원들도 어디서 어느 연령대에서 몇 명이 나온다는 게 대충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금융노예 거의 금융노예가 된다고 봐야 되고 여기도 못 끼는 사람들은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부동산 대출,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의 덫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경제 두 가지 덫 중에 두 번째 주식시장의 덫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항상 이 차트를 얘기했을 때, 예전에 이것도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구간이 이제 존재할 거라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지금 이제 1900 정도를 예상하죠.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왜 이 구간이 필요하냐면요. 이 구간은 그때도 항상 얘기한 게, 물론 이게 제가 총선을 기준으로 여기를 얘기를 했지만 총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이 구간에서 이제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개미 부대, 뭐 동학 부대 갖고 개미들이 주식 계좌 엄청 만들어서 지금이 저점이다 해서 막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외국인은 유유히 떠나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기관도 이제 아직 못 떠났죠. 그 기관도 떠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선거보다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4월 15일 선거 이후 주식시장이 급락한다면 이 1400에서 1880, 그러니까 1900대의 물량을 받은 개미는 지수 급락 시 지수가 급락했을 때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투매로 나올 물량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 그러니까 100%라는 얘기죠. 여기서 투매로 나오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투매로 나오겠냐? 1차 지지는 이거를 분명히 깨게 돼 있기 때문에 1200에서 1300이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죠. 어쨌든 이건 깬다는 거죠. 그럼 1차 지지는 1200에서 1300선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못 지킬 확률이 높다는 거죠. 못 지키면 2차 지지선은 1100선이 되고요. 1100선을 못 지키면 3차 지지선은 1000선이 됩니다. 왜 이렇게 깨지냐면요. 합리적인 가격,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은 1200에서 1300선이면 우리나라가 진짜 진바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떨어질 때는 여기서 바위를 떨어뜨리는 것 같이 급락을 하는 거죠. 그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다 과매도 구간이에요. 투매 구간, 또 투매도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합리적이지만 이 구간에선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이 깨진다고 보고 있고 저점을 저 나름대로 좀 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왜 깨지냐? 비합리적이고 과매수가 있듯이 과매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투매 기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 저는 한 요 정도 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 폭락 시점의 예측도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 내피셜입니다. 제 개인적인 그냥 망상입니다. 망상. 4월 15일 선거가 있고요. 5월 중순, 6월 중순, 7월 초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7월 초가 왜 중요하냐면요. 7월 초가 되면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이때 초부터 다 알죠. 그리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실적이 한마디로 개판일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팔렸겠습니까? 유럽에 팔 데도 없고요. 미국도.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후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을 하락시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하락을 시키는 거를 작년부터 예고를 했어요. 대기업들로. 근데 이게 이제 하락이 되는 건 100%거든요. 그러면 기관 매도, 시스템 매매가 나옵니다. 이 기관의 시스템 매도는 뭐냐면 B가 3개짜리 밑에 요걸 이제 정크 본드라고 합니다. 요 주식은 팔아야 합니다. 얘네들이 보유하면 안 돼요. 연기금 이런 데서는 이러한 한마디로 나쁜 주식, 조금 위험 주식이죠. 이런 주식은 투기 등급 주식은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BBB 요 트리플 등급이 현대자동차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미칩니다. 바로 밑에. 그건 다 정급 본드로 됩니다. 추후 요게 이렇게 많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부실해지면 추후 국가 신용도도 하락된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100%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전에 빠진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요게 3번이고요. 빠지는 예상했을 때 2번 구간 6월 중순일 수도 있습니다. 6월 중순만 돼도 이미 이때 매출을 대충 다 알거든요. 그 기관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 2분기 실적을 대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젠 튀자. 더 이상 못 버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더 빨리 투자했을 때는 5월 중순 이때 빨리 튀자. 미래의 악실적을 선반영하자.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튄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예상은 요 1번, 2번, 3번을 예상하고 있고 요 구간 어느 시기에든 폭탄 투하할지는 모른다. 그런데 급락해도 이상하진 않다. 당연하다. 당연합니다. 이건 100% 이 구간 안에서 터질 수밖에 없겠죠. 요거는 근데 이제 모두 다 코로나19,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요건 예견된 겁니다. 그 전부터 우리나라도 좀비 기업부터 이 기업 부실이 심각했어요. 요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요걸로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냥. 5월 중순 큰 하락 없이 이제 갈 수도 있다. 근데 하여튼 5월 중순 터질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5월 15일 선거 이후에 터질 것 같다고 예상을 했다가 지금 약간 좀 수정을 하는 거는 물론 오늘 이후부터 계속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바로 폭락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아직 차트상 코스피 다우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기관도 매도할 시간이 필요하다. 기관도 괜히 올려놨는데 이 구간을 올려놓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해서 조금 현금도 장착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ELS 마진콜이 들어와서 그거를 메꾸느라고 대형 증거사들이 아주 난리가 나서 현금 확보하느라고 특히 이것도 달러로 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채권도 팔고 있는 거 다 갖다 팔면서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었죠. 여기 이제 주가 연계 증권인데 ELS 여기 지수하고 연관돼서 뭐 이렇게 그런 겁니다. 주식이랑도 연관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4월달 같은 경우 이제 지금 CP 기업업이 문제인데 이제 CP는 이제 국가에서 우회적으로 해서라도 한국은행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해서 이제 국가에서 막아줄 것 같아요. 지금 기사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뭐냐 이제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기관은 못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기관은 이제 올려놓기만 한 상태죠. 그래도 외국인처럼 이 기간에 기관도 물량을 개미가 받을 수 있는 양만 떠넘길 것, 조금씩 팔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5월 중순 큰 하락이 갈 수도 있다. 이때부터는 이제 먼저 튈 수도 있고 좀 중간에 있다 튈 수도 있고 이때는 100% 튀겠죠. 그러니까 이때나 이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잃을 수도 있다. 이제 제 생각은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무조건 주식을 매도를 치면 다시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가도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언제 급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의 거래만을 할 수 있다. 그냥 하루 뭐 살급하고 이런 단타 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식을 팔면은 안 들어온다. 언제까지? 7월 중순 이후 급락할 때까지 이후에 그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이제 5, 6, 7 3개월을 쉬셔야 돼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주식 참여자는 이제 덧 위에서 자신은 안 걸릴 거라는 생각하며 노는 형국이다. 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덧 위에서 노는 판국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보면 제가 참고로 회사채 급등 후 경제폭락 왔다. 지금 회사채가 최고로 많이 발행돼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냐면 이제 19조 달러, 미국 같은 경우 19조 달러의 위기 등급 회사채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다 좀비 기업들이죠. 여기에는 뭐 세일 뭐 그런 석유 파는 기업부터 뭐 많습니다. 아주 항공주부터. 그래서 코로나 플러스 유가 폭락으로 이게 트리거가 돼준 거죠. 에너지, 항공, 관광, 자동차 산업은 지금 실적이 한마디로 악화.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개판입니다. 아주. 요건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도 다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지금 양적 완화, 유동성이죠. 돈을 막 풀어서 찍어대서 이게 빚입니다. 빚만 늘려놔서 빚으로 그냥 계속 늘려서 수익은 없는데 이렇게 하는 좀비 기업이 양산돼서 지금은 이제 요거 좀비 기업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청산. 구조조정하고 날려버리는 대신에 약간의 좀 이제 인터벌, 기간을 조금씩 두자는 거죠. 한 번에 망가뜨리지 않고 요때부터 이제 슬슬 빼자. 요때도 빼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죠. 이건 대기업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빚잔치 성격이 강해요. 빚잔치.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엄청난 폭락을 할 건데 그건 다 공통된 방향인데 어느 시기에 과연 터뜨릴 거냐. 그래서 가만히 봤을 때 그래도 4월 달은 그러니까 코스피가 월봉상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4월달 코스피가 음봉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이제 5월달까지 더 큰 음봉이 나올 수가 있죠. 4월달에 우선은 양봉을 만들지 않을까. 이게 음봉으로 바뀐다면 그 바뀌는 시점 전에 이제 털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어도 지금 3음봉에 지금 이번 달 양봉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코스피가 월봉이 이번 달 양봉이 나오길 바라고, 이번 달 음봉이 나오면 5월 달은 100% 긴 음봉이 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심하면 6, 7까지도 계속 음봉이 7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적어도 양봉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그래서 잘하면 4월 달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바뀌고 막 오늘 기점으로 해서 계속 폭락한다면 저도 보따리 싸야죠. 그럴 준비는 항상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은 이러한 대체적인 시황을 한번 짚어주고 가는 게 제 생각을 그냥 얘기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작전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지면 안 들어오는 게 나아요. 반타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